최근 LG전자가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기로 선언했죠. 비록 적자가 이어질지라도 LG전자는 지난 1월 롤러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할 만큼 스마트폰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롤러블 스마트폰 티저 영상을 공개한 지 열흘 만에 스마트폰 사업 전면 재공포를 공식화하면서 철수 수순을 밟게 되었고, 결국 LG그룹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2021년 7월 31일부로 철수한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초콜릿폰, 샤인폰, 프라다폰 등 한때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LG가 무너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사실상 삼성만이 홀로 외로운 독주를 해야 될 때가 왔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릴게요. 물론 정말 다행인 것은 삼성은 아직까지 이 스마트폰 시장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삼성전자가 19%로 부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애플, 3위는 화웨이가 뒤를 잇따르고 있죠. 해외에서는 삼성 휴대폰이 안드로이드의 대명사로 군림할 정도로 간략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의 스마트폰을 아이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갤럭시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 같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이 시행했던 스마트폰 부분의 온레인지 전략입니다. 프리미엄에서 중저가의 스마트폰까지 내놓으면서 광범위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갤럭시 S 플래그십 모델부터 노트, A, M 등 보기까지 스마트폰 라인업을 내놓죠. 결국 이 같은 전략은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에 잘 발휘되어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3%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시장이 고도 성장을 하던 2010년대와는 달리 이제는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저성장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글로벌 통계조사기관 스태티스티아에 따르면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5년 15억 대를 기점으로 지금 5년째 횡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아예 13억 대 수준까지도 빠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추세의 이유는 고도 성장을 하던 2007년부터 14년까지와 다르게 대부분의 피처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전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은 지난 것이죠.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기존 스마트폰에서 1위를 차지하던 삼성이지만 애플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 화웨이, 오포, 비보가 무섭게 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성장 한계를 겪으며 침체를 겪는 사이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 결과 각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불과 3-4년 만에 10%대를 넘기면서 삼성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계 브랜드의 점유율만 합해도 무려 30%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삼성 역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삼성이 갤럭시 폴드, Z 플립 등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았죠. 단순히 직사각형의 모양에서 한 차원 더 진화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의 기술 발전이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이형 스마트폰의 출시의 저희에는 뒤따라오고 있는 중국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였죠. 스마트폰용 플렉서블 OLED 기술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대표적인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마저도 삼성전자를 시작해 화웨이, ZTE,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등 글로벌 제조사들도 폴더블 폰과 듀얼 스크린 폴더블 폰 등 이형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가 연이어지면서 단순한 이형 스마트폰의 경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분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같은 스마트폰의 이형 경쟁,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경쟁보다는 기술과 품질로 경쟁했던 삼성의 IM 부분에게는 후발주자 스마트폰 기업들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미래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술 개발을 파헤쳐보면 얼추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카메라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만 1만 분의 1 두께에 불과한 초박형 렌즈가 개발되고 있고, 증강현실 촬영을 가능케 하는 TOF 모듈이 기존 플래그십 모델에서 현재 보급기까지 다양하게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입체 영상 통화를 하거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도 탑재가 이어지고 있죠. 미국 스타트업 아이키는 특수 고분자 렌즈를 이용해 대낮도 선명하게 3D 홀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는가 하면 일본 소니 역시 입체 안경 없이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죠. 그리고 스마트 안경과 반지형 스마트폰,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안경의 형태 역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경과 반지의 음성 제어 기능을 탑재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고, 심지어 반지형 스마트폰은 홀로그램과 결합하여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허공에 비춰진 키보드를 쓸 수도 있죠. 즉 현재 스마트폰의 개발의 중심은 2차원 채널 컨텐츠 시대가 아닌 가상세계, 홀로그램 등 3D 컨텐츠 시대로 중심의 축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스마트폰의 개발과 최종 목표는 기존의 스마트폰의 본질이었던 통화, 의사소통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초박형 3D 홀로그램, 증강현실 등의 접속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가상세계,
메타버스 세계로의 접속 플랫폼의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5G 이동통신 세대가 들어오면서 데이터 용량은 이전보다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시대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G는 4G가 구현하지 못했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죠. 5G 기술의 도입으로 우리는 그간 기술의 한계로 접하지 못했던 클라우드 게이밍, 제페토, 로블록스 등 가상세계로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래의 스마트폰의 역할이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하는 하드웨어적인 성능보다 실제로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해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되어가고 있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 AI,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을 통한 사용자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삶의 건강 수준까지 체크해주는 기능까지 해주는 커넥팅 기기로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의 최종 형태는 우리가 손에 들고 만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상세계로 접속을 안내해주거나 일상을 증강현실의 형태로 오롯이 인도해줄 새로운 세계의 접속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 탓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폰 개발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AI 칩 내장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기업들만 봐도 단말기의 AI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기존의 기술 제품 판매 중심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커넥팅, 접속과 같은 개인화된 맞춤형 경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한 AI 솔루션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기 때문이죠. 이제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은 접었다 폈다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나의 접속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AI 기능이 될 것이며, 이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기존 이용자 유지 및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제품 차별화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두뇌 칩을 개발하는 기업 퀼컴은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차세대 플래그십 칩 스냅드래곤 888을 공개하며 향후 스마트폰의 AI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예고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 모뎀을 하나의 칩 안에 통합한 원칩 솔루션을 출시하며 기존의 칩과는 달리 5G 모뎀에 내장되어 있어 연결성과 처리 능력, 그래픽 기능 등 차세대 스마트폰 AI 칩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신제품을 내놓았죠. 즉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종 경쟁은 이런 E형 스마트폰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아닌 고객의 가상세계, 증강현실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 기술적 환경에 기반해 이를 도와줄 AI 시스템이 스마트폰의 미래 형태로 귀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스마트폰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2차적인 컨텐츠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우리 자식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세상과 연결해주는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처럼 스마트폰이 나만의 새로운 세계로 이어줄 접속이 될 미래를 예상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취업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